자, 이번 강의는 SMPS 회로 해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SMPS는 제가 강의마다 조금씩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종강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왜냐면은 모니터라든가 TV라든가 또 다른 전자기기들은 그 SMPS 그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고장이. 그래서 그 부분만 해결을 잘 하면은 거의 수리가 됩니다. TV도 마찬가지죠. 주로 나오는 분량이 SMPS, 전원 공급 쪽 아니면은, LED 그 패키지 쪽에서 분량이 나서, 뭐 소리는 들리는데 화면이 안 나온다든가 이런 분량이 많거든요. 주로 이제 SMPS 분량이 많아요. 우리 데스크탑 PC도 보면은, 부팅이 안 된다 그러면 파워가 나가서 안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SMPS가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하고 또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고장도 많이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매번 조금씩 말씀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어차피 수리를 하거나 또 뭐 취미로 하시는 분이라도 이 SMPS 동작 원리, 회로 해석에 대해서 잘 모르면은 수리가 불가능하겠죠. 또 뭐 어떤 제작도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뭐 나중에 이제 뭐 모니터 실무로 가면 또 말씀을 제가 드리겠지만은 일단은 한번 마지막으로 또 드리겠습니다. SMPS는 즉 모니터 쪽에 들어가는 SMPS는 보통 5개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EMI 필터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회로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1차 정류라는 회로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스위칭이라는 회로가 있고, 또 하나는 2차 정류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강의해드린 이 피드백 회로라는 이 5개의 회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개 회로로. 자, 그러면 EMI 필터라는 회로는 왜 220V 인가되는 부분에 거기 왜 있냐 하는 것은 이게 지금 SMPS는 스위칭 모드 파워 서플라이이기 때문에 대전압 대전류로 스위칭을 해요. 온오프 스위칭을 하니까 거기 노이즈가 나온다고요. 껐다 켰다 껐다 하면은 뭐 전기 스파크도 나올 거고, 그 노이즈가 나오기 때문에 그 노이즈가 외부로 나갈 경우는 기기 오동작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 EMI 필터 부분에서 그 노이즈 부분을 제거해 주는 거죠.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도 마찬가지죠. EMI 필터 부분에서 한번 걸러 주는 거죠. 자, 그럼 1차 종류는 뭐냐? 1차 종류는 자, 220V를 받아서, 그죠? 이 브리지 다이오드와 대전압대 콘덴서를 통해서 우리가 스위칭을 해주기 위한 DC 310V를 우리가 여기서 1차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서 어디 가냐? 여기 트랜스를 통해서 이 FET 게이트에 310V를 딱 공급을 해주는 거죠. 근데 왜 뭐 여기다 1차 종류, 2차 종류, 왜 아니라 1차 종류로 해서 쓰면 되는 거지. 이 과학자들이 연구를 할 때 옛날에 리니어 타입은 2차 종류라는 게 스위칭이라는 부분이 없었죠. 그냥 트랜스 하나에다가, 그죠? 트랜스 하나에다가 다이오드 2개 내지는 4개 달아가지고 이 콘덴서 하나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게 완벽한 DC 구현도 안 되고 정류율 떨어지고 안 되겠다. 이 정밀한 기계에서는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또 단점이 뭐냐? 그냥 우리 들어오는 상용 주파수 60Hz를 쓰다 보니까 얘를 통하니까 이 출력이 좋은 전압을 내려고 그러면 이 트랜스가 무지하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이제 과학자들이 했을 때, 이걸 스위칭 방식을 쓰니까 이 고주파로 다 스위칭 하니까 이 트랜스도 적어지고 이 깔끔한 정류를 갖다가 우리가 구현해낼 수 있더라. 그래서 이제 SMPS라는 이제 그 개념, 그 전원부를 쓰기 시작했다고 그랬죠. 제가 2강 때인가 3강 때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스위칭 노이즈가 나온단 말이죠. 그죠? 그 노이즈를 갖다 이제 EMI에서 제거를 해주지만은, 자, 여기서 이제 그 SMPS 방식을 적용하다 보니까, 그죠? 이 310V를 이 드레인에 딱 가해서 갖고 있으면은, 스위칭을 해가지고 2차 측에 이제, 출력 전환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스위칭을 하기 위해서 FET에 310V를 딱 가해주고 있단 말이죠, 여기다가. 이게 FET잖아요, 이게 FET. 요게 드레인, 요게 게이트, 요게 소스란 말이죠. 그러면은 드레인에 가했다고 그래서 전류가 드레인에서 소스로 흘러나요? 안 흐르잖아요. 그죠? 요 게이트에다가 어떤 신호를 가해줘야 드레인에서 소스를 흐르든 소스에서 드레인에서 전류가 흐르든 이게 될 텐데, 여기다 신호를 안 가해주면 안 되는데, 바로 이제 FET하고 이 PWM 둘이 같이 공조해서 하나의 스위칭을 이루어주는 중심 소자가 PWM이더라. 얘가 이제 온오프 신호를 얘한테 주는 거죠. 여기다가 어떤 전압을 가해주면은
드레인에 소스 흘렀다가 안 가해주면 안 흘렀다가 그러니까 온 오프 온 오프 그러니까 신호가 온 오프 온 오프 온 오프 되니까 껐다 켰다 껐다 해주니까 이 310V가 이 DC에서 AC 성분으로 바뀌더라. 그래서 PWM 설명할 때 제가 오실로스코프 찍은 걸 얘기했죠. 이 드레인 단을 찍으니까 직류라 그러면 오실로스 XY 좌표상에 이 직선이잖아요. 근데 전번에 찍었을 때 드레인 어떻게 변했어요? 이렇게 됐죠? 전류가 이렇게만 나오죠? 이게 교류 형태로 바뀌더라는 얘기죠. 왜? SMPS는 스위칭을 해서 우리가 2차 측을 넘겨주기 위해서 이 트랜스를 통하게 돼 있죠. 트랜스. 이 트랜스를 통하게 된단 말이죠. 그럼 트랜스 원리는 제가 얘기했죠. 트랜스는 직류를 가해주면 아무 동작도 안 해요. 변화하는 교류를 가해줬을 때, 그죠? 변화하는 교류를 가해줬을 때 상호 인덕턴스에서 2차 측에 유도기 전력이 발생되더라 하는 원리를 가진 게 이제 트랜스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PWM에서 온오프 신호를 게이트해 주니까 310V를 껐다 켰다 껐다 하면서 이 교류를 바로 이 AC를 DC를 바로 AC로 만들어 주더라. 거기다 트랜스 1차 측에 가해 주니까 걸어 주니까 상호 인덕턴스에서 2차 측에 유도 기전력이 발생되는데 그때도 한번 제가 이 PWM 강좌할 때 2차단 쪽에 그 쇼트키 다이 통하기 전에 여기 한번 찍어 봤었죠. 여기도 어떤 형식으로 나왔죠? 바로 맹류 형태로 나왔죠. 맹류 형태로. 직류가 아닌 맹류 형태로 나왔죠. 예. 그 2차 측에 유도기일이 발생된 거예요. 그 맹류 형태를 우리가 쓸 수가 없잖아요. 전자 소자들은 직류를 요구하는 거지 교류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디지털 소자들은.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쇼트키 다이오드와 코일과 콘덴서를 통해서 2차 측에 전압을 가해주는 2차 정류 방식을 쓰고 있더라. 그래서 리니어 방식에 옛날에 면도기란 쓸 때는 리니어 방식이잖아요. 뜯어보면은 트랜스 하나에다가 다이오드 2개 콘덴서 하나에다가 출력을 빼서 쓰다 보니까 영 아니더라. 그래서 정밀기계는 이 SMPS라는 걸 이게 이제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5V, 12V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12V는 인버터에 공급해주고, 또 LED 드라이버 공급해주고, 5V는 이제 AD 보드에 공급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항상 5V, 12V만 나올 거예요. 어떤 회로 불량으로 해서 여기가 전압이 0V 안 나왔다가, 어떤 때는 19V도 나왔다가, 16V 나왔다가, 어떤 0V 나왔다가, 5V, 널뛰는 경우도 발생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런 부분이 발생되면은 이 전자기기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바로 여기 이제 피드백 회로가 있는 거예요. 안정화 회로가. 여기서 2차 측의 출력 전압을 감지해서, 그죠? 이 TL431이 전류의 변화량을 포토커플러로 전달하게 주게 되면 포토커플러에서 PWM의 1차 측의 피드백으로 전달해 주게 돼서 얘가 안에서 펄스폭을 늘려라 줄여라는 명령을 함으로써 이 펄스 발진을 폭을 줄이고 늘리고에 따라서 스위칭이 망이 되고 적게 되고 하는 역할에서 2차 측에는 안정화된 전압을 우리가 공급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피드백이라는 지금 우리가 강의했던 이 피드백 회로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TL43이라고 포토커플러 이 두 놈이 공조해서 바로 2차 측의 전류의 변화량을 받아서 PWM하고 또 공조를 해서 여기서 펄스폭을 조정을 해서 2차 측에 안정화된 전압을 우리가 공급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그 피드백 회로입니다. 이 원리가 이래요. 그러면 TV SMPS는 어떠냐? 두 가지 회로가 더 들어가 있어요. 두 가지 회로가. PFC 회로라는 게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그죠? PFC. 하나는 RC 회로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예. 왜냐면은 립스보드는 모니터 쪽은 전류를 많이 먹히는 그런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TV는 많이 먹히잖아요. 인치수도 크고, 그죠? 그러니까 이 전압을 한 번 더 승합시켜줘서, 그죠? 사인파 형태의 펄스의 펄스 형태의 이런 전류 파형을 이 사인파 형태로 좀 폭을 넓게 만들어서 전력을 좀 높여주는 방식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좀 틀린 거지 어떤 허맥나하게 얘하고 틀린 게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모니터 쪽에 이 립스보드 쪽에 이런 회로 해석을 정확하게 하시고 나중에 이제 TV SMPS 쪽에 PFC RC 쪽을 또 공부를 하게 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로는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죠. 저 조금 전에 공부했던 이제 피드백 회로는 TL43이라고 포토커플러가 중심 소자라고 그랬죠. 중심 소자. 그러니까 이 2차 측에서 나온 전류의 변화량이 이 어드저서플, 그러니까 레퍼런스 단자로 들어가게 되면 에노드에서 캐소드로 흐르는 전류량이 변화한다.
그 전류의 변화량을 포토커플러 1차 측에 포토다이오드로 전달해 주게 되면 전류가 많이 흐르면 빛이 많이 나올 거고 전류가 조금 흐르면 빛이 조금 나올 거고 이런 빛의 양을 포토 TR에 있는 이 베이스 쪽에다가 이 광신호를 전달해 주게 되면 여기도 콜렉터에서 에미터로 흐르는 전류가 이게 빛이 많을 때는 많이 흐르고 적게 빛이 나오면 적게 흐르고 해서 이 그런 전류의 변화량을 어디다 전달해 주냐면 이 PWM 피드백 단자로 전달해 주게 되더라. 그러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안에 로즈 캐럴을 통해서 야 펄스폭을 늘려라, 펄스폭을 줄여라 하는 명령을 내서 2차 측의 전압 변동이 항상 없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그런 동작을 하고 있더라. 이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 오늘 강의를 바로 이제 피드백 회로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한 겁니다. 자, SMPS의 어떤 그 회로 해석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렸는데 머릿속에 잘 염두에 두시고요. 이제 하다 보면 여러분들 그 내용하고 실제 실물로 오면 이제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예. 자, 이제 전자소자 강의가 다 끝났어요. 끝나면은 이제 실물 강좌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그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린 전자소자들을 여러분들이 좀 구매를 해서, 그죠? 구매를 해서 한번 이렇게 측정용 지그를 하나 만드세요. 왜냐면 테스터기를 한번 찍어봐야 되잖아요. 양품은 어떻게 나오고, 여태까지 공부한 걸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이 지그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지그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동작되는 거라고 그랬죠. 동작되는 지그를 만들어서 실제 전압을 걸어놓고 테스터기를 찍어보고 오실로스코프로 그 부분을 파형을 여태까지 공부한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모르면 동영상 강의 장점이 뭐예요? 되돌려보기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강좌를 쪽으로 돌려서 여러분들이 그 파형이 어떻게 나오나 찍어보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력을 이제 향상시키는 거잖아요. 제가 기본 베이스를 만들어주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질 때 말이죠. 20층 건물을 짓기 위해서 땅을 파고 기초공사를 무지하게 오래 합니다. 왜? 20층이 견디게 하려고 그러면 기본 베이스인 그 기초공사가 잘 안 되지 않으면은 20층 건물은 뭐 몇 년 내에 무너질 수도 있고 또 뭐 오래 견딜 수 있지만 어떻게 기초를 잘 가꾸느냐에 따라서 그 건물은 오래 유지가 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제가 기본 베이스, 즉 아파트 20층을 짓기 위해서 땅에 기초 공사를 해주는 기본 베이스를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린 겁니다. 그럼 이제 거기 안에 건물을 짓고 안에 뭐 인테리어 하고 뭐 여러분들이 구조 변경하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몫이에요. 다 이제 하나하나 해갖고 야 이건 이렇게 하는 거다 그렇게까지 한다 그러면 여러분 실력은 결코 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배운 걸 토대로 해서 이제 실무 강좌 들어가기 전에 이런 지식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복습하고 공부하고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난 회로를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브러쉬 신공 알려줬잖아요. 요게 어디랑 연결되는 건가? 지금 이 기판 쪽에 이 퍼렇게 또는 뭐 검정기 칠해다 보니까 실제로 이 동 패턴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브러쉬 신공 갖고 디지털 테스터기 부자 모드로 놓고, 그죠? 테스트 안에 브러쉬를 끼우고 나서 이 긁어 나가면은, 그죠? 회로가 어디와 연결되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그거 갖고 따라가 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단한 노력하지 않으면은 이 여태까지 교육 내용들이 허사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지그를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씩 만드는 거예요. 지그는 이제 우리 모니터가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아답터 방식하고 이제 아답터는 이제 아답터 방식으로 들어가는 거고 220V가 리스보드 타입으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답터 타입은 우리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백라이트가 CCFL 방식이 있고 LED 방식이 있잖아요. 요즘 이제 LED를 많이 쓰지만 그래도 수리들이 이제 이런 것도 들어오지만 이것도 기본 원리를 알아야 되니까 이 두 가지를 이렇게 해서 이 반쪽은 뭐냐면 LCD 모니터 쪽, LED 모니터 쪽 해가지고 요 밑에다가 이제 이 실제 동작을 시켜보면 동작이 되는 겁니다. 이거 여기다 이제 LED 바가 하나 있고 요거는 CCF는 요 LED 모니터, LCD 모니터에 관련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여기 LED 모니터 관계되는 거죠. 이렇게 동작되는 걸로 이렇게 지그를 만드세요. 여러분들이.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럼 뒤에도 찍어봐야 되니까 그죠? 패턴이 뒤에도 있잖아요. 요걸 이렇게 재단을 해서 여러분들이 더 뭐 잘 만들 수 있겠죠.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뒷면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립스보드 타입도 있잖아요. 220V 바로 전원이 꽂히는 방식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요것도 이제 이렇게 해서 CCIPR 방식, 그죠? 백라이트, 여기 지금 인버터 부분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동작되는 걸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그러니까 뒤에도 측정할 수 있게끔 공간을 뚫어서 측정할 수 있게끔. 왜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면 모니터 큰 건 하나 갖고 뜯어서 하면은 여러분들이 측정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할 수도 없고 잘못하면 쇼트도 나고. 그래서 이렇게 지그를 하나 만들으라는 얘기예요. 편하잖아요. 앞뒤 들춰보고 이렇게 하고, 그죠? 편하잖아요. 근데 완제품을 갖고 이렇게 뜯어서 한다면 도저히 여러분들이 측정하기도, 저도 마찬가지, 숙달되는 사람도 이 뒤집고 뭐 밑에 깔고 이러다 보면은 안 됩니다, 이게 측정이. 그래서 요 뒤를 측정을 해서 뭐 여기 보면 뭐 FET도 있고 PWM도 있고 여기도 PWM도 있고, 그지? 여기 이제 VC장에 들어가고 있는지, 그죠? 아웃풋 쪽으로 발진판이 제대로 나오는지 측정하려고 그러면 이게 막혀 있으면, 이 아크릴판이 막혀 있으면 측정이 안 되니까 이렇게 재단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뚫어서 이렇게 만드시는 거지. LED도 마찬가지죠. 모니터 한 두 가지 방식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립스보드가 이제 통합된 것은 여기 이제 LED, 예? 트랜스만 없는 거죠. 트랜스, 직류 신호를 가해주는 LED 컨버터가 있어서 얘가 이제 여기다 LED를 켜주는, 예, 파워 서플라이죠. 예. 이렇게 이제 이것도 만들고, 뒤도 뜯어서 이제 측정하게끔 만들어주고. 왜냐면 보통 이제 PWM이다 이런 것들 소자들이 뒤에 많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VCC 전압이라든가 파형이라든가, 그죠? 드레인단에 걸리는 우리가 펄스 파형을 스위칭된 펄스 파형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쪽에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편하죠. 이제 TV는 아직 말씀 안 드렸지만 TV는 두 가지 회로가 더 있다고 그랬죠. 그럼 사전에 공부해 보는 거예요. PFC하고 RCLO가 있으니까 일반 립스보드하고 틀리네. 여러분들이 한번 회로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것도 하나 만드시고, 뒷면은 뭐 당연히 뜯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만드시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지그까지 만들어 놓으면 여태까지 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찍어보고 하는 거야. 전에 난 하다가 뭐 전기도 많이 옮고 그랬는데, 일부러 전기 올무라는 거 아니지만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지그들 이렇게 만들어서 준비를 하시면은 여러분들 실물 강좌 들어갈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지금까지 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얼마큼 공부를 하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레벨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은 누구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아파트에 기본 베이스를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준 겁니다. 그죠? 전달해 줬는데 뭐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그 전달하는 그 공부를 안 하면 전달한 내용들이 진짜 물건피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실무 강좌 때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좌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라고 강좌를 하는 거니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까지 해서 1강부터 10강 아주 장시간 진짜 여러분들 열정을 가지고 많이 들어주셨는데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실무 강좌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강좌는 제가 제 카페 공지를 하겠습니다. 제 카페는 그 네이버에서 네이버 카페 검색할 때 아두이노 배우기 카페 이렇게 치면 나올 겁니다. 거기서 제 카페에 접속하셔서 회원 가입도 좀 해주시고 거기다가 공지를 할 거니까 그쪽으로 들어와서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후 공지를 할 테니까요. 그때 여러분들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10강까지 할 때까지 장시간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실무 강좌 때 여러분들 다시 웃는 얼굴로 좋은 모습으로 다시 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강의가 도움되셨으면 구독, 클릭, 좋아요 버튼 꼭 좀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다음 강좌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